면사무소 승합차가 마을 끝자락 좁은 길을 따라 올라갔다. 정하늘은 운전대를 잡고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논밭을 바라봤다. 가을 거지가 끝난 들판이 황금빛 구루터기를 드러내고 있었다. 여기가 맞나? GPS는 이미 신호를 잃었고 길 끝에 낡은 슬레이트 지붕집 한 채가 보였다. 하늘은 차를 세우고 서류 가방을 들고 내렸다. 생활복지사로 일한 지 15년, 이런 외딴집 방문은 일상이었다. 안녕하세요. 문을 두드리자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나왔다. 얼굴은 야위었지만 눈빛은 맑았다. 면사무소에서 나왔습니다. 정하늘 생활복지사라고 해요. 아, 네. 김선영이에요. 들어오세요. 선영은 다소 어색하게 그를 집 안으로 안내했다. 작은 거실에는 낡은 소파와 조그만 밥상이 전부였다. 벽 한쪽에는 아이가 그린 그림들이 빼곡히 붙어 있었다. 딸이 있으시구나. 네, 민지예요. 9살이고. 그때 안방에서 작고 맑은 소리가 들려왔다. 똥-딸락, 똥-딸락. 오르골 소리였다. 하늘은 순간 귀를 의심했다. 그 멜로디 분명히 들어본 적이 있었다. 아니, 들어본 게 아니라. 실례합니다만 그 오르골 소리 좀 들어봐도 될까요? 아, 민지야. 잠깐 나와. 안방에서 9살 소녀가 나왔다. 작은 손에 낡은 나무 오르골을 들고 있었다. 민지는 하늘을 보더니 수줍게 미소 지으며 오르골을 돌렸다. 선율이 거실에 울려 퍼졌다. 단순하지만 애틋한 멜로디. 하늘의 가슴이 두근거렸다. 이거 어디서 구하신 거예요? 선영은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다. 결혼 전에 누군가에게 선물로 받은 거예요. 민지가 좋아해서 계속 가지고 있어요. 하늘은 오르골을 자세히 들여다봤다. 나무의 결, 조각의 패턴, 심지어 모서리의 작은 흠집까지. 모든 것이 기억 속 그것과 일치했다. 설마 15년 전 자신이 직접 만든 오르골이었다. 당시 기술학교에서 목공예를 배우며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완성한 작품. 세상에 단 하나뿐인 오르골. 정말 예뻐요. 손으로 만든 것 같은데. 네, 그렇다고 들었어요. 민지가 다시 태엽을 돌리자 멜로디가 흘러나왔다. 하늘은 그 소리를 들으며 15년 전을 떠올렸다. 26살 막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을 때의 자신. 누군가를 위해 정성스럽게 깎고 다듬었던 그 시간들. 아저씨도 음악 좋아해요? 민지의 천진한 질문에 하늘은 미소 지었다. 응, 좋아해. 특히 이런 따뜻한 소리. 하늘은 서류를 꺼내며 본래 목적을 떠올렸다. 생계급여 신청 상담. 하지만 지금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다. 선영 씨, 혹시 그 오르골을 누구에게 받으셨는지 기억나세요? 이름이라든지. 선영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저었다. 오래된 일이라. 기억이 잘 안 나요. 하늘은 더 묻고 싶었지만 참았다. 지금은 때가 아니었다. 그럼 우선 신청 서류부터 정리할까요? 상담을 마치고 집을 나서면서 하늘은 계속 뒤돌아봤다. 안방에서 여전히 오르골 소리가 들려왔다. 차에 앉아 시동을 걸면서 하늘은 중얼거렸다. 정말 그 오르골이 맞을까?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다. 황금빛 들판 너머로 작은 집의 불빛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다. 그중 하나가 방금 다녀온 선영 모녀의 집이었다. 오르골 멜로디가 귓가에 맴돌았다. 15년 전 자신이 만든 그 소리가 이제는 낯선 아이의 웃음속에서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고 있었다. 5일장이 서는 날이었다. 정하늘은 면사무소 업무차 장터에 나왔다. 상인 등록증 갱신과 복지 상담이 목적이었지만 어르신들은 그를 보자마자 반겼다. 어이 하늘이, 여기 와봐. 김덕순 할머니가 손을 흔들었다.
나무를 파는 좌판 앞에 둘러앉은 어르신들이 모두 웃으며 바라봤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우리 동네 복지 담당인데 손은 더 야무져. 박철수 할아버지가 호탕하게 웃었다. 공무원 같지 않게 뭐든 잘 고치잖아. 지난번에 내 경운기도 뚝딱 고쳐주고. 그냥 운이 좋았던 거예요. 하늘은 겸손하게 웃으며 상담 테이블을 펼쳤다. 하지만 어르신들은 쉽게 놓아주지 않았다. 야, 김 사장. 여기 와봐. 채소 장사를 하는 김선영이 멀리서 손짓했다. 하늘은 고개를 돌렸다. 어제 만났던 바로 그 여성이었다. 어머, 하늘씨네요. 선영은 놀란 표정으로 다가왔다. 손에는 싱싱한 배추와 무가 들려 있었다. 장사하시는구나. 몰랐네요. 네, 주말마다 나와요. 어제는 정말 고마웠어요. 그때 갑자기 장터 한쪽에서 소란이 일었다. 소가 도망쳐. 우시장 쪽에서 황소 한 마리가 밧줄을 끊고 뛰어나왔다. 사람들이 우르르 피하며 소리쳤다. 위험해. 저리 피해. 하늘은 반사적으로 달려갔다. 황소가 채소 좌판을 향해 달려오고 있었다. 덕순 할머니와 다른 어르신들이 그 앞에 있었다. 할머니들, 뒤로 피하세요. 하늘은 재빨리 상황을 살폈다. 끊어진 밧줄이 소의 목에 매달려 있었다. 소는 그 밧줄 때문에 더욱 흥분한 상태였다. 가만 저 매듭이. 하늘은 기술학교에서 배운 밧줄 매듭법을 떠올렸다. 소가 잠시 멈춘 틈에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하늘아, 위험해. 철수 할아버지가 소리쳤지만 하늘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다. 소의 목에 감긴 밧줄을 재빨리 풀고 새로운 매듭으로 고쳐 잡았다. 자, 이제 괜찮아. 하늘의 차분한 목소리에 황소도 점차 진정됐다. 소 주인이 헐레벌떡 뛰어와 밧줄을 받아들었다. 고맙습니다. 매듭이 헐거워서 그만. 다음에는 이렇게 매세요. 하늘은 친절하게 올바른 매듭법을 가르쳐줬다. 구경꾼들이 박수를 치며 환호했다. 역시 우리 하늘이야. 손재주가 어디 안 가네. 어르신들의 칭찬에 하늘은 쑥스러워했다. 별일 아니에요. 선영이 다가와서 말했다. 정말 대단해요. 어떻게 그렇게 차분하게. 그냥 손으로 하는 일은 어릴 때부터 좋아했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어르신들이 하늘을 둘러쌌다. 점심 먹고 가. 밥 사줄게. 아니에요. 면사무소에서 먹을게요. 에이, 뭔 소리야. 우리 생선구이 맛있는데 가자. 결국 하늘은 어르신들과 함께 장터 식당에 앉게 됐다. 선영도 함께했다. 하늘 씨는 정말 특별한 것 같아요. 선영이 조용히 말했다. 어떤 면에서요? 공무원인데도 사람들과 이렇게 가깝게 지내시잖아요. 그리고 손재주도. 원래 목공예를 배웠거든요. 기술학교에서. 선영의 눈이 반짝였다. 목공예요? 그럼 혹시 나무로 뭔가 만드실 줄도 아시나요? 하늘은 잠시 망설였다. 어제 본 오르골이 떠올랐다. 예전에는 조금, 지금은 거의 안 하지만요. 식사를 마치고 장터를 떠나면서 하늘은 선영에게서 받은 배추 한 포기를 들고 있었다. 꼭 받으라고 하시네요. 차 안에서 어제의 오르골을 다시 생각했다. 선영이 목공예에 관심을 보인 것도 우연일까? 정말 내가 만든 게 맞다면. 하늘은 고개를 저었다. 15년 전 일을 지금 와서 파헤칠 이유는 없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계속 궁금했다. 장터 뒤편으로 해가 기울고 있었다. 상인들이 하나둘 짐을 싸기 시작하는 가운데 선영은 여전히 남은 채소를 정리하고 있었다. 하늘은 룸미러로 그녀를 바라보며 속으로 말했다. 다음에 다시 물어봐야겠다. 그 오르골에 대해서. 체면과 압박. 면사무소 회의실에서 긴급 회의가 열렸다. 정하늘은 책상 앞에 앉아 군청에서 내려온 공문을 들여다봤다.
불법 건축물 정리 및 미납 세금 징수 독촉이라는 제목이 눈에 들어왔다. 하늘 씨, 이건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면장이 심각한 표정으로 물었다. 김선영 씨 집 말이에요? 네. 군청에서 계속 독촉하고 있어요. 건축 허가 없이 지은 집이고 세금도 3년째 밀렸다고. 하늘은 한숨을 쉬었다. 어제 장터에서 만난 선영의 밝은 모습이 떠올랐다. 철거 일정이 잡혔나요? 다음 주 목요일이요. 재개발 계획에도 포함된 지역이라 더 미룰 수 없다고 하네요. 오후 6시 하늘은 약혼녀 미정과 만나기 위해 시내 카페에 갔다. 미정은 군청 홍보 담당으로 일하고 있었다. 깔끔한 정장 차림으로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다. 오빠 늦었네요. 미안해. 회의가 길어져서. 미정은 커피를 마시며 말했다. 요즘 업무 어때요? 복지 상담 많이 늘었다면서요? 응. 그런데 좀 복잡한 일이 있어. 하늘은 선영 모녀의 상황을 설명했다. 미정은 점점 표정이 굳어졌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요? 뭔가 방법이 없을까 생각 중이야. 9살 아이가 있는데 갑자기 집을 잃으면. 오빠. 미정이 단호한 목소리로 끊었다. 원칙이 있어야죠. 법대로 안 하면 다른 사람들은 뭐해요? 하지만 상황을 봐주기 시작하면 끝이 없어요. 우리도 공무원이잖아요. 미정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다. 이거 봐요. 군청에서 정리한 불법 건축물 명단이에요. 김선영 씨 집도 여기 있고. 하늘은 서류를 받아들었다. 정말로 선영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우리 체면도 생각해야죠. 오빠가 감정적으로 일 처리한다는 소리 들으면 안 되잖아요. 체면? 우리 결혼 앞두고 있는데 쓸데없는 정은 그만둬요. 미정의 차가운 말에 하늘은 가슴이 답답해졌다. 그 사람들도 사람인데. 사람이면 법을 지켜야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 하늘은 선영의 집 앞을 지나갔다. 불이 켜진 창문 사이로 민지가 오르골을 돌리는 모습이 보였다. 맑은 멜로디가 밤 공기에 퍼졌다. 하늘은 차를 세우고 잠시 그 소리를 들었다. 15년 전 자신이 만든 그 소리. 누군가의 행복을 위해 정성껏 깎고 다듬었던 그 시간들. 내가 그때 왜 만들었을까? 집에 도착해서 하늘은 서재로 향했다. 오래된 상자들이 쌓여있는 구석에서 기술학교 시절 물건들을 찾았다. 목공 도구들과 작업 일지 그리고 수첩이 어디 있었지? 한참을 뒤진 끝에 낡은 수첩 하나를 발견했다. 2009년부터 2010년까지의 기록이었다. 하늘은 수첩을 펼쳐봤다. 자신의 악필로 적힌 메모들이 빼곡했다. 목공 작품 주문 내역, 재료비 계산, 작업 일정. 그리고 2009년 12월 15일 페이지에서 손이 멈췄다. 오르골 주문 마이너스 선영. 12월 25일 완성 예정. 하늘은 그 글씨를 몇 번이나 다시 읽었다. 분명히 선영이라고 적혀 있었다. 정말 그 선영이 맞나? 15년 전 기억을 더듬어 봤다. 당시 자신은 26살 막 공무원 시험에 합격한 상태였다. 누군가 오르골을 주문했고 성탄절 선물용이라고 했었다. 하지만 그 이후 기억이 흐릿했다. 완성품을 전달했는지 누구에게 줬는지. 휴대폰이 울렸다. 미정이었다. 오빠 내일 군청에서 철거 관련 회의 있어요. 참석하세요. 알겠어. 그리고 개인적인 감정 섞지 마세요. 우리 입장도 생각해 주세요. 전화를 끊고 하늘은 수첩을 덮었다. 창밖으로는 선영이 사는 동네 쪽 불빛이 희미하게 보였다. 내일 회의에서 뭐라고 해야 하지? 하늘은 책상에 앉아 한참을 생각했다. 원칙과 인정 사이에서 체면과 양심 사이에서 흔들리고 있었다. 수첩 한 귀퉁이에 적힌 메모가 눈에 들어왔다. 사람을 위해 만드는 것이 가장 의미 있다.
15년 전 자신이 적은 그 문장이 지금의 자신에게 조용한 질문을 던지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정하늘은 일찍 면사무소에 나왔다. 밤새 수첩을 들여다보며 15년 전 기억을 더듬어 봤지만 여전히 명확하지 않았다. 선영이라는 이름은 분명했다. 하지만 그 선영이 지금의 김선영과 같은 사람인지 확신할 수 없었다. 오전 10시 군청에서 철거 관련 회의가 열렸다. 하늘은 수첩을 가방에 넣고 회의실로 향했다. 미정이 먼저 와서 자료를 정리하고 있었다. 오빠 왔네요. 응. 자료 준비 많이 했구나. 당연하죠. 이런 일은 확실하게 해야 해요. 회의가 시작됐다. 군청 건설과장이 불법 건축물 현황을 설명했다. 김선영 씨 집의 경우 2006년에 허가 없이 증축한 부분이 있습니다. 게다가 재산세 미납액이 300만 원에 달하고. 하늘은 자료를 보며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 선영이 왜 세금을 못 냈는지, 왜 증축을 했는지 이유가 있을 텐데. 정하늘 복지사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과장의 말에 하늘은 잠시 망설였다. 미정의 시선이 느껴졌다. 혹시 다른 해결 방안은 없을까요? 9살 아이가 있는 상황이라. 법은 법입니다. 예외를 두면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 하겠어요? 미정이 단호하게 말했다. 하늘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다. 회의가 끝나고 면사무소로 돌아가는 길 하늘은 선영의 집 근처를 돌아서 갔다. 혹시 뭔가 기억을 되살릴 단서가 있을까 해서였다. 집 앞에 도착하니 선영이 빨래를 널고 있었다. 민지는 마당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하늘 씨, 어쩐 일이세요? 안녕하세요. 근처를 지나다가 하늘은 민지에게 다가갔다. 아이는 크레파스로 무언가를 열심히 그리고 있었다. 뭘 그리고 있어? 우리 집이요. 민지가 들어보인 그림에는 작은 집과 나무 그리고 오르골 같은 둥근 무늬가 그려져 있었다. 이 동그란 건 뭐야? 오르골이에요. 엄마가 받은 선물. 하늘의 가슴이 두근거렸다. 민지가 그린 오르골 무늬가 자신이 15년 전 새겼던 문양과 똑같았다. 민지야, 그 무늬 어떻게 알았어? 오르골 밑바닥에 있어요. 예쁘죠? 하늘은 선영을 바라봤다. 선영 씨 실례지만 그 오르골 좀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네. 왜요? 그냥 궁금해서요. 선영은 의아한 표정으로 안방에 다녀와 오르골을 가져왔다. 하늘은 오르골을 뒤집어 밑바닥을 들여다봤다. 작은 나무 조각 한 구석에 새겨진 문양. 겹겹이 포개진 하트 모양과 그 안에 작은 별. 분명히 자신이 새긴 것이었다. 이 문양, 특별한 의미가 있나요? 선영이 물었다. 아, 그냥 예뻐 보여서요. 하늘은 가방에서 수첩을 꺼냈다. 선영 씨, 혹시 2009년에 누군가에게 오르골을 주문하신 적 있나요? 2009년요? 선영은 잠시 생각하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다. 그때. 맞아요. 제가 누군가에게 부탁한 적이 있어요. 누구에게요? 공무원 시험 합격한 남자분이었는데. 목공예를 잘한다고 해서 부탁드렸어요. 하늘의 심장이 빨라졌다. 그 사람. 이름이 뭐였죠? 잠깐만요. 정하늘. 맞다, 정하늘 씨였어요. 선영이 갑자기 하늘을 쳐다봤다. 설마, 하늘 씨가 그때 그분인가요?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는 순간 15년의 시간이 연결됐다. 맞아요. 제가 만들었어요. 하늘은 수첩에 해당 페이지를 보여줬다. 오르골 주문 마이너스 선영이라는 글씨가 선영의 눈에 들어왔다. 세상에. 정말 그때 그분이었구나. 선영은 감격스러워했다. 그런데 왜 그때 직접 전달 안 하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게. 하늘은 기억을 더듬어 봤다.
2009년 12월 말 공무원 발령을 앞두고 바빴던 시기. 완성된 오르골을 누구에게 맡겨서 전달했던 것 같은데. 죄송해요. 당시에 너무 바빠서 누군가에게 부탁해서 전달한 것 같은데 기억이. 괜찮아요. 중요한 건 이렇게 다시 만난 거죠. 민지가 하늘의 손을 잡았다. 아저씨가 우리 오르골 만들어주신 분이에요? 그래. 고마워요. 엄마랑 저랑 정말 좋아해요. 그 순간 하늘의 휴대폰이 울렸다. 면장이었다. 하늘씨, 어디 계세요? 철거 일정 확정됐다고 군청에서 연락 왔어요. 하늘은 선영을 바라봤다. 그녀의 얼굴이 순간 어두워졌다. 언제요? 이번 주 목요일이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하네요. 전화를 끊고 하늘은 착잡한 마음이 들었다. 15년 만에 다시 만난 인연, 그리고 코앞에 닥친 철거. 선영 씨, 죄송해요. 아니에요. 하늘 씨 잘못이 아니잖아요. 하지만 선영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하늘은 오르골을 다시 한번 바라봤다. 자신이 누군가의 행복을 위해 만든 그 작품이 지금은 작별을 앞두고 있었다. 철거 예정일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화요일 오후 정하늘은 면사무소에서 서류 정리를 하고 있었다. 선영 모녀를 위해 임시 거주지를 알아봤지만 마땅한 곳이 없었다. 휴대폰이 울렸다. 낯선 번호였다. 여보세요? 혹시 정하늘 씨세요? 전당포 금고당에서 전화드렸습니다. 네. 9살 정도 되는 여자애가 오르골을 맡기려고 왔는데 보호자 동의서에 하늘 씨 연락처가 적혀 있어서. 하늘은 깜짝 놀라 자리에서 일어났다. 지금 어디 계세요? 시장 입구 전당포요. 애가 지금 여기 있어요. 하늘은 급히 차를 몰고 전당포로 향했다. 도착하니 민지가 카운터 앞에 서서 오르골을 꼭 안고 있었다. 눈가가 빨갛게 부어 있었다. 민지야. 아저씨. 민지는 하늘을 보자 울음을 터뜨렸다. 무슨 일이야? 엄마는 어디 있어? 엄마가 아파서 병원에 갔어요. 전당포 사장이 설명했다. 이 애가 오르골 맡기고 돈을 받아서 엄마 병원비에 보태려고 왔어요. 그런데 나이가 너무 어려서. 하늘은 민지를 껴안았다. 엄마가 어디 아픈데? 갑자기 쓰러졌어요. 응급실에 있대요. 하늘은 민지의 손에서 오르골을 받아들었다. 15년 전 자신이 만든 그 작품이 이제 병원비로 바뀔 위기에 놓여 있었다. 사장님, 얼마나 받을 수 있어요? 글쎄요. 손으로 만든 것 같긴 한데 오래됐고. 5만 원 정도? 5만 원. 그것도 병원비에는 턱없이 부족했다. 민지야, 엄마한테 가자. 하늘은 민지를 데리고 병원으로 갔다. 응급실에서 선영은 링거를 맡고 있었다. 얼굴이 창백했다. 선영 씨, 괜찮으세요? 하늘 씨. 민지는 어떻게? 전당포에서 연락받고 데려왔어요. 선영은 민지를 보며 미안해했다. 엄마 때문에 고생시켜서. 의사가 나와서 설명했다. 과로와 영양실조로 쓰러지신 것 같습니다. 며칠 입원하시는 게 좋겠어요. 입원비는? 선영이 걱정하자 의사가 말했다. 일단 치료받으시고 나중에 상담받으세요. 병실로 옮긴 후 하늘은 선영과 단둘이 얘기했다. 병원비 걱정 말아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이미 충분히 신세를 졌는데. 15년 전에 오르골 만들어 드린 게 인연이잖아요. 그때 민지가 다가와서 하늘의 손을 잡았다. 아저씨, 우리 집 없어지면 어떡해요? 하늘은 대답하지 못했다. 목요일이면 철거가 시작될 예정이었다. 저녁 시간 하늘은 장터 식당에서 어르신들과 마주쳤다. 덕순 할머니가 먼저 말을 걸었다. 하늘아, 얼굴이 왜 그래? 아, 그냥 좀 복잡한 일이 있어서요. 김선영이 그 집 철거 얘기지.
철수 할아버지가 끼어들었다. 소문 다 났어. 애 하나 딸린 집을 없앤다니. 할아버지, 저도 어쩔 수 없는 일이에요. 에이, 무슨 소리야. 내가 나서면 뭔가 방법이 있을 텐데. 법으로 정해진 일이라. 법하지만 사람 사는 게 법만으로 되는 게 아니지. 덕순 할머니가 한숨을 쉬었다. 우리가 도와주면 안 될까? 어떻게요? 다 같이 조금씩 모으면. 세금이라도 대신 내주고. 할머니. 하늘은 감동했지만 동시에 무력함을 느꼈다. 세금 문제를 해결해도 불법 건축물 문제는 남았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하늘은 미정에게 전화했다. 나야. 오빠 어디 계세요? 목소리가 이상해요. 미정아. 혹시 철거를 조금 더 미룰 방법 없을까? 또 그 얘기예요? 이미 결정된 일이라고 했잖아요. 김선영 씨가 병원에 입원했어. 지금 철거하면. 오빠. 미정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계속 이런 식으로 개인적인 감정 섞을 거예요? 우리 입장은 생각 안 해요? 하지만. 그만해요. 내일 철거 준비 회의 있으니까 참석하세요. 그리고 더 이상 이런 얘기 하지 마요. 전화가 끊겼다. 하늘은 차 안에 혼자 앉아 있었다. 휴대폰에 민지가 그린 그림 사진이 저장되어 있었다. 작은 집과 오르골 문양이 그려진 그 그림을. 내가 15년 전에 만든 오르골이 이런 상황에서 팔릴 뻔했구나. 하늘은 조수석에 놓인 오르골을 바라봤다. 민지가 전당포에 맡기려던 그 오르골을. 태엽을 돌리자 익숙한 멜로디가 흘러나왔다. 15년 전 누군가의 행복을 위해 만들었던 그 소리가 지금은 절망적으로 들렸다. 내일이면 마지막 날이었다. 떠나려는 모녀. 철거 당일인 목요일 아침 정하늘은 일찍 선영의 집에 갔다. 어젯밤 잠을 이루지 못했고 마지막까지 뭔가 방법이 있을지 모른다는 희망으로 발길을 옮겼다. 집 앞에 도착하니 선영이 민지와 함께 짐을 정리하고 있었다. 큰 가방 2개와 작은 박스 몇 개가 전부였다. 어서 오세요. 선영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얼굴은 많이 지쳐 보였다. 어제 병원에서 퇴원한 후 밤새 짐을 싼 모양이었다. 어디로 가실 예정이세요? 일단 시골 터미널 근처 여인숙에서 며칠 머물다가. 그 다음은 아직. 민지는 구석에서 오르골을 꼭 안고 앉아 있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다. 민지야, 괜찮아? 아저씨, 우리 진짜 가야 해요? 하늘은 대답하지 못했다. 대신 민지 옆에 앉았다. 다른 곳에 가서도 예쁜 집 구할 수 있을 거야. 하지만 여기가 좋은데. 그때 멀리서 엔진 소리가 들렸다. 철거 작업차들이 마을 입구로 올라오고 있었다. 벌써 왔네요. 선영은 마지막 짐을 챙기며 말했다. 선영 씨, 괜찮아요. 하늘 씨 잘못 아니에요. 오히려 그동안 많이 도와주셨잖아요. 선영은 민지의 손을 잡고 일어났다. 민지야, 이제 가자. 오르골도 가져가요? 그럼. 우리 소중한 선물인데. 모녀가 집을 나서는 순간 하늘의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다. 15년 전 자신이 정성껏 만든 오르골과 함께 이들이 떠나가는 모습을 보며 무력감이 밀려왔다. 오전 11시 터미널로 가는 버스를 기다리는 정류장에서 선영과 민지를 다시 만났다. 꼭 연락 주세요. 제가 도울 일이 있으면 언제든. 고마워요. 버스가 도착했다. 선영이 짐을 들고 올라가는 동안 민지는 하늘에게 작은 종이를 건네줬다. 이거 아저씨 주려고 그렸어요. 종이에는 하늘과 민지가 함께 웃고 있는 그림이 있었다. 그 옆에 삐뚤삐뚤한 글씨로 고마워요라고 적혀 있었다. 민지야, 아저씨 나중에 우리 찾아와 줄 거죠? 그럼. 꼭. 버스 문이 닫혔다. 창문으로 보이는 민지가 손을 흔들었다. 하늘도 손을 흔들며 버스가 사라질 때까지 지켜봤다.
오후 1시 면사무소로 돌아온 하늘은 라디오를 켰다. 점심시간 토크쇼가 나오고 있었다. 오늘 게스트는 군청 홍보담당 김미정 씨입니다. 하늘은 깜짝 놀랐다. 미정의 목소리가 라디오에서 흘러나왔다. 요즘 불법 건축물 정리 사업이 화제인데 어떻게 보시나요? 원칙 없는 온정은 결국 세금만 좀 먹습니다. 미정의 차가운 목소리에 하늘은 라디오 볼륨을 높였다. 일부에서는 너무 인정 없다는 비판도 있던데요. 법을 지키는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불공정한 일이죠. 감정에 휩쓸려서 원칙을 구부리면 사회 질서가 무너집니다. 하늘은 라디오를 껐다. 가슴이 답답했다. 오후 3시 선영의 집이 있던 자리를 다시 찾았다. 포클레인이 집을 밀어내고 있었다. 15년 전 자신이 만든 오르골이 울려 퍼지던 그 방도, 민지가 그림을 그리던 마당도 모두 사라지고 있었다. 작업자 중 한 명이 하늘을 알아봤다. 아, 면사무소 하늘 씨 맞죠? 수고하세요. 네. 수고하세요. 하늘은 무너지는 집을 바라보며 자신에게 화가 났다. 법과 원칙만 내세우며 정작 사람은 보지 못했던 자신에게. 저녁 7시 집에 돌아와 저녁을 먹으려는데 식욕이 없었다. 민지가 그려준 그림을 책상에 놓고 바라봤다. 휴대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여보세요? 하늘씨. 저예요, 선영이요. 선영씨, 어떻게 지내세요? 여인숙에 도착했어요. 민지가 아저씨 안부 자꾸 물어봐서. 민지는 괜찮아요? 울긴 했지만 씩씩하게 견디고 있어요. 전화 너머로 민지의 목소리가 들렸다. 아저씨, 나예요, 민지. 민지야, 잘 지내고 있어? 네. 그런데 아저씨, 오르골 소리가 여기서도 예쁘게 들려요. 그래? 아저씨가 만들어준 거라서 어디서 들어도 예뻐요. 민지의 순수한 말에 하늘의 눈가가 뜨거워졌다. 민지야, 조금만 기다려. 아저씨가 방법을 찾아볼게. 진짜요? 응. 약속할게. 전화를 끊고 하늘은 창밖을 바라봤다. 선영의 집이 있던 곳에는 이제 빈터만 남아 있었다. 하늘은 결심했다. 더 이상 원칙과 체면 뒤에 숨어서는 안 되겠다고. 15년 전 누군가의 행복을 위해 오르골을 만들었던 그 마음으로 돌아가야겠다고. 내일부터 새로운 방법을 찾아보자. 하늘은 민지의 그림을 벽에 붙이며 다짐했다. 멀리서 들려오는 것 같은 오르골 멜로디가 그의 마음속에서 다시 울리기 시작했다. 등불집 프로젝트. 금요일 아침 정하늘은 평소보다 일찍 면사무소에 나왔다. 밤새 생각한 끝에 하나의 계획을 세웠다. 컴퓨터를 켜고 버려진 공공건물 활용 방안을 검색했다. 등불집. 화면에 나타난 다른 지역 사례를 보며 하늘은 희망을 품었다. 빈 공공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임시 거주 공간으로 활용하는 프로젝트였다. 오전 10시 하늘은 면장을 찾아갔다. 면장님, 제안이 하나 있습니다. 뭔데? 마을 입구 빈 창고 있잖아요. 거기를 개조해서 임시 거주 공간으로 만들면 어떨까요? 면장은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다. 갑자기 왜? 김선영 씨 같은 분들을 위해서요. 집을 잃은 주민들이 안정을 찾을 때까지 머물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예산은? 주민들과 함께 작업하면 재료비만 있어도 될 것 같습니다. 면장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한번 알아보자. 오후 2시 하늘은 장터 어르신들을 찾았다. 덕순 할머니와 철수 할아버지가 반겼다. 하늘아, 어제 철거 소식 들었어. 마음 아프더라. 할머니, 그래서 부탁이 있어요. 하늘은 등불집 프로젝트를 설명했다. 어르신들의 눈이 점점 밝아졌다. 좋은 생각이야. 우리가 도와줄게. 진짜요? 당연하지. 우리도 젊을 때 집 짓기 도왔어.
손기술이야 아직 살아있지. 토요일 아침 마을 입구 빈 창고에 사람들이 모였다.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젊은 주민들도 함께했다. 하늘은 기술학교에서 배운 목공 지식을 총동원했다. 여기 벽을 허물고 방을 두 개로 나누면 하늘이 설계도를 그리며 설명했다. 화장실은 여기 만들고 간이 부엌은 저쪽에. 하늘이 생각이 참 좋네. 철수 할아버지가 망치를 들고 나섰다. 자, 그럼 시작해보자. 오후가 되자 창고는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다. 낡은 벽지를 뜯어내고 새로 도배를 하고 바닥에는 장판을 깔았다. 하늘은 직접 문틀을 다듬고 창문을 고쳤다. 하늘씨 손재주가 정말 대단해요. 젊은 주민 한 명이 감탄했다. 그냥 좋아해서 배운 거예요. 일요일 오후 작업이 거의 끝나갈 무렵 하늘은 특별한 장식을 준비했다. 민지가 그려준 그 그림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것이었다. 나무판에 조각칼로 오르골 문양을 새겨 넣었다. 겹겹이 포개진 하트 모양과 그 안에 작은 별. 15년 전 자신이 오르골 밑바닥에 새겼던 바로 그 문양이었다. 이건 뭐야? 덕순 할머니가 물었다. 현관 장식이에요. 이 집에 머무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의미로. 예쁘네. 누가 그려준 거야? 9살 아이가 그려준 거예요. 하늘은 새긴 문양을 현관 입구에 달았다. 작지만 따뜻한 빛이 나는 것 같았다. 월요일 오전 군청에서 등불집 프로젝트 설명회가 열렸다. 하늘은 지난 주말 작업 사진들을 보여주며 발표했다. 기존 예산 범위 내에서 주민 참여로 완성한 임시 거주 시설입니다. 비용이 얼마나 들었나요? 재료비 50만 원입니다. 나머지는 모두 자원봉사로. 관리는 어떻게 할 건가요? 면사무소에서 담당하고 주민들이 돌아가며 도울 예정입니다. 미정도 회의에 참석해 있었다. 그녀의 표정은 좋지 않았다. 개인적인 감정으로 이런 일을 벌인 건 아니죠? 공익을 위한 일입니다. 그래도 원칙은 지켜야죠. 불법 건축물에 살던 사람을 다시 공공시설에. 미정 씨. 하늘이 단호하게 말했다. 사람이 먼저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다. 결국 군청에서도 프로젝트를 승인했다. 화요일 오후 하늘은 선영에게 전화했다. 선영 씨, 저예요. 하늘 씨, 어떻게 지내세요? 좋은 소식이 있어요. 새로운 집을 준비했거든요. 네. 등불집이라고 해요. 민지랑 함께 오실 수 있어요. 전화 너머로 선영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다. 정말. 정말이에요? 네. 그리고 민지가 그려준 문양도 현관에 새겨놨어요. 민지야, 들었지? 집으로 돌아갈 수 있어. 멀리서 민지의 기쁜 소리가 들렸다. 수요일 저녁 선영과 민지가 돌아왔다. 등불집 앞에 선 민지는 현관의 오르골 문양을 보고 환호했다. 와, 제가 그린 그림이에요. 아저씨가 새겨놨어. 정말 예뻐요. 새 집에 들어선 민지는 방 안 곳곳을 둘러보며 신기해했다. 작지만 깔끔하고 따뜻한 공간이었다. 여기서 오르골 틀어도 돼요? 그럼. 내 집인데. 민지가 오르골을 돌리자 익숙한 멜로디가 집안에 울려 퍼졌다. 15년 전 하늘이 만든 그 소리가 새로운 공간에서 새로운 희망의 노래가 되었다. 아저씨, 정말 고마워요. 선영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저야 고맙죠. 15년 만에 제대로 된 일을 한 것 같아서. 창밖으로는 마을 사람들이 모여 새 집을 축하해주는 모습이 보였다. 어르신들의 따뜻한 웃음소리와 함께 오르골 멜로디가 저녁 공기에 퍼져나갔다. 새 멜로디. 등불집 개소식 날이 밝았다.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다. 정하늘은 일찍부터 나와서 마지막 점검을 했다. 현관에 새겨진 오르골 문양이 아침 햇살을 받아 따뜻하게 빛났다.
오전 10시 면장과 군청 관계자들이 도착했다. 예상과 달리 분위기는 화기애애했다. 정말 잘 만들어졌네요. 군청 건설과장이 감탄했다. 주민 참여도가 이렇게 높을 줄 몰랐습니다. 김덕순 할머니가 직접 끓인 된장찌개와 박철수 할아버지가 준비한 막걸리가 상에 올라왔다. 마을 잔치 같은 분위기였다. 자, 그럼 개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면장의 선언과 함께 박수가 터져 나왔다. 민지는 새집 현관 앞에 서서 오르골을 들고 있었다.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되자 수줍어하며 하늘을 쳐다봤다. 민지야, 우리 집 축하 노래 한번 들려줄래? 하늘의 격려에 민지는 용기를 내어 오르골 태엽을 돌렸다. 똥-딸락, 똥-딸락. 15년 전 하늘이 만든 그 멜로디가 맑게 울려 퍼졌다. 사람들은 조용히 그 소리에 귀 기울였다. 이 소리 들으면 집이 어디든 괜찮아요. 민지의 순수한 말에 어르신들이 웃음을 터뜨렸다. 그래, 맞아. 마음이 있는 곳이 진짜 집이지. 철수 할아버지의 호탕한 웃음이 터져 나왔다. 그때 선영이 앞으로 나왔다.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특히 하늘씨. 선영의 목소리가 떨렸다. 15년 전에 저에게 오르골을 만들어 주셨고 이제는 새로운 집까지 만들어 주셨어요. 사람들이 박수를 쳤다. 하늘은 얼굴이 빨개져서 손을 흔들었다. 제가 한 게 뭐 있어요? 다 여러분이 도와주신 거죠. 오후 1시 개소식이 끝나고 사람들이 흩어져 갈 무렵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다. 김미정이었다. 오빠. 미정은 어색한 표정으로 하늘에게 다가왔다. 미정아. 어떻게? 구경하려고 왔어요. 미정은 등불집을 둘러보며 말했다. 생각보다 잘 만들어졌네요. 고마워. 하지만 오빠, 우리 얘기해야 할 것 같아요. 두 사람은 조용한 곳으로 걸어갔다. 오빠가 변했어요. 뭐가? 예전에는 원칙을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요즘은 너무 감정적이에요. 하늘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미정아, 나도 생각해봤어. 원칙도 중요하지만. 뭔데요? 사람이 더 중요한 것 같아. 미정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럼 우리는? 미정아. 하늘은 어려운 표정을 지었다. 우리. 좀 다른 것 같아. 생각하는 방식이. 미정은 한참을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오빠 마음은 이미 정해진 것 같으니까. 미정이 돌아간 후 하늘은 혼자 등불집 앞에 서 있었다. 복잡한 마음이었지만 후회는 없었다. 저녁 시간 민지가 뛰어와서 하늘의 손을 잡았다. 아저씨, 같이 저녁 먹어요. 그럴까? 등불집 거실에서 선영이 준비한 소박한 저녁이 차려져 있었다. 정말 맛있겠다. 별거 아니에요. 그냥 집밥이에요. 집밥이 최고지. 식사를 마치고 민지가 다시 오르골을 꺼냈다. 아저씨, 이 오르골로 새로운 노래 만들 수 있어요? 새로운 노래? 네. 우리 새집 노래요. 민지는 오르골에 맞춰 흥얼거리기 시작했다. 등불집 따뜻한 우리 집. 하늘과 선영도 따라서 흥얼거렸다. 즉석에서 만든 노래였지만 마음이 따뜻해졌다. 밤 9시 마을 방송이 흘러나왔다. 안녕하세요, 주민 여러분. 오늘 등불집 개소를 축하하며 특별한 음악을 준비했습니다. 스피커에서 오르골 멜로디가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하늘이 15년 전 만든 그 음악이 이제는 마을 전체에 울려 퍼지고 있었다. 이 음악은 우리 마을 하늘씨가 15년 전에 만드신 곡입니다. 오늘부터 등불집의 테마곡이 될 예정입니다. 민지는 신이 나서 박수를 쳤다. 와, 아저씨 노래가 방송에서 나와요. 우리 노래야. 민지도 엄마도 마을 사람들도 다 함께 만든 노래. 창밖으로는 장터 어르신들이 음악에 맞춰 어깨춤을 추는 모습이 보였다.
덕순 할머니와 철수 할아버지의 호탕한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하늘은 현관 문양을 다시 한번 바라봤다. 민지가 그린 그림에서 시작된 작은 희망이 이제는 마을 전체의 따뜻한 빛이 되었다. 아저씨, 고마워요. 선영이 조용히 말했다. 제가 더 고마워요. 15년 만에 진짜 의미 있는 일을 한 것 같아서. 앞으로도 계속 여기 있을 거죠? 당연하죠. 이제 여기가 제 진짜 일터니까. 오르골 멜로디가 마을 방송을 타고 밤하늘에 퍼져나갔다. 15년 전 누군가의 행복을 위해 만들어진 그 소리가 이제는 더 많은 사람들의 희망이 되어 울려 퍼지고 있었다. 등불집의 작은 불빛이 마을을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다. 하늘은 그 빛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사람을 위한 일이 진짜 의미 있는 일이구나. 멀리서 들려오는 어르신들의 웃음소리와 함께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것이라는 희망이 마음속에 피어올랐다.